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 뉴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찾아서 4차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내의 야구방망이를 배우고 이번 시간은 32쪽에 있는 학습활동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자성어를 공부하고요.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한자성어는요. 기세등등입니다. 이 기세등등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잔뜩 올라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기세등등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감을 뒷받침해 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세가 등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쪽입니다. 첫 번째, 열광의 도가니처럼 들끓던 결승과 같이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 문장을 마지막 두 문단에서 하나씩 찾아보고 어떤 표현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보여드린 건 예시 답안이에요. 정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시 답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것과 비교, 대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만국민 독립운동사라도 읽은 것처럼 감동 비슷한 것이 가슴에 꽉 차오는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 아주 굉장히 비유적 표현 괜찮았죠? 두 번째, 막내와 그의 친구 애들의 초롱초롱한 눈 같은 맑고 푸른 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네, 효과가 중요한 거죠. 장면이나 감정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추가로 하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바 의도 혹은 주제 의도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도록 하죠. 막내 야구방망이의 중심 소재와 인물의 행동이 지닌 상징적 의미.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야구방망이. 일반적인 의미 뭡니까? 야구에서 공을 치는 도구죠? 맑고 푸른 별은 푸른 빛을 띠는 맑고 빛나는 별.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에 있는 의미예요.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달라요. 상징적 의미. 야구방망이. 다른 반 아이들의 과시에 기죽지 않기 위한 막내와 막내반 아이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막내와 막내반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단결심. 그리고 또 여기에 노력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단결심은 노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맑고 푸른 별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수한 동심, 맑고 순수한 동심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 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가 막내 야구방망이를 믿어온 마음으로 받아준 것은 나와 막내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숨겨진 의미.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의미는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나부터 보도록 하죠. 글쓴이죠. 막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공감, 공부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는 막내에 대한 믿음과 대견함, 이런 것들, 믿음과 대견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막내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2번을 바탕으로 해 상징적 표현의 효과는 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효과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넓고 풍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자가 여운을 갖고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음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라고 하잖아요. 맛을 이렇게 막 음식 막 씹어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서 입 안에서 향도 느끼고, 그리고 그 맛의 진면목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가 좀 더 작품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상징적 표현의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유적 표현의 4번입니다. 비유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써보자. 다음은 막내 입장에 쓴 일기인데요. 막내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하여 일기의 주요 부분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해보자. 쭉 일기가 쭉 나왔어요. 다른 반 아이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눈물이 났다. 담임 선생님께서 편찮으셔서 우리 반이 뿔뿔이 흩어진 지 일주일째다. 나와 정우, 시은이 등은 3반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눌 수 없다. 말 한마디 하려 하면 자기 반도 아니면서 떠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서럽고 담임 선생님이 그립다. 그러고 보니 곧 스승의 날인데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도 드리지 못한다. 집에 오는 길에 2반과 5반으로 간 진우 혜원이를 만났는데 친구들을 보자 나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울자 다른 아이들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논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까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는 환하게 빛날 것이다. 그 어떤 수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기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눌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입 없는 사람이다. 아주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표현해냈네요. 다음,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까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언젠가 우리 눈물이 모이고 모여서 푸른 소나무 한 그루를 키워낼 것이다. 대단하다. 당당한 게 뭐냐면 사계절 내내 푸르른 푸른 소나무에 뭐합니까? 비유를 했네요. 멋있네요. 우리 반이 뿔뿔이 흩어진 지 일주일째다. 예시답안입니다. 우리 반이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이거 지규법을 사용했죠. 지규를 사용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뭐 했어요? 비유했어요. 우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비장한 표정. 독립투사처럼에 뭐 했습니까? 지규했죠. 비유법을 사용해서 비장한 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미래는 환하게 빛날 것이다. 힘들지만 환하게 빛날 거야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젠가 밤을 밀어내고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멋있는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비유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요. 막내의 마음을 시로 표현해보자. 이건 사실 여러분들 각자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찢어진 종이를 다시 맞추면 우리는 낯선 교실에서 울고 있는 종이 조각들이다. 참.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종이 조각들이다 라고 뭐 했어요? 은유화했죠.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과일씨 속에 입 없는 사람처럼 말없이 서로를 그리워한다. 입 없는 사람처럼이다 라고 말하면서 직유를 했네요. 어쩌다 바람에 날려 마주치면 종이 조각들은 서로를 또 적신다 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죠. 멋있게 표현했네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다시 맞추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담임선생은 병원에서 아픈 얼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종이꽃 한 송이 건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독립투사처럼 직유법을 사용했죠. 비장해져서 다시 하나 될 준비를 하고 다시 하나 될 준비. 이게 상징적 표현이죠. 뭡니까? 화합을 상징하는 거죠. 밤을 밀어내고 태양을 떠오를 것이다 믿고 있다.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힘들지만 미래가 빛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눈물이 푸른 소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면, 이것도 지금 상징적 표현으로 하고 있죠. 우리 눈물이 푸른 소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면, 그러니까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우리를 찢어진 흔적에 따라 끼워 맞추면 우리는 서럽고 당당한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서러운 시절에 대한 회상을 담은 내용을 역사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학습 활동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단원 1단원이 끝났거든요. 대단원 1단원이 끝났는데 한번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원에서는 비유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에 대해서 배웠고, 이것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 원격 수업을 통해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요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